길거리를 걸어다니는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10분쯤 고창군 월곡터널 인근에서 70대 A씨가 1톤 트럭에 치여 끝내 숨졌습니다. 김제 지역 마을 한복판에 허가가 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두고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시설과 나라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사업자 측에 뒤늦게 원상회복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읍시 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구조됐지만 동승자 B씨는 물속에 빠져 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장성군이 본격적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명칭 변경을 둘러싼 시민들의 생각을 여론은 지금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성군이 본격적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에 정읍시 의회는 명칭 변경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대 성명을 냈는데요. 명칭 변경을 둘러싼 기관 사이의 대립은 격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읍시와 장성군 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을 통해 이진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장성군은 내장산 국립공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성군의 노력은 4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명칭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성군민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백암산 여론도 백암산을 해도 좋지. 그렇게 또 백양사가 있고 백암산 장성 땅을 완전히 만들려면 백암산을 해도 되지 뭐. 그러지. 그래야 완전히 정읍에서 탈퇴를 하는 거지. 좀 이렇게 바꾸면 좀 어떤 게 좀 좋을까요? 그럼 우리 장성군에? 백암산이니까 백암산하면 좋지 뭐 딴 거 있지 뭐가 있겠어? 백암산이니까 백암산이라 하면 좋지 이제 뭐 국민한테 뭐 무슨 혜택이 들어오고 뭐 그것지만은 본 거기 찾은 게 좋지 뭐서. 저 오늘 처음 들어봤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 태어났어도 여기 고향이 여긴데도 처음인 것 같네요 저희는 들어보면. 그건 장성군이 땅에 들어가 있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장성군 땅이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을 변경하려는 장성군의 시도에 대해 정읍시는 여태까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정읍시 의회까지 나서면서 장성군에게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대 성명까지 낸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읍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나도 백양사 엊그저께도 갔다 왔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잖아요. 내장 상도인이 이렇게 내장동이라는 것이 엊그저께 생긴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역사가 깊은데 그 일시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되죠. 우리 고등학교 때 엽서를 7장, 8장 한꺼번에 써서 냈는데 그건 안 되죠. 백양사 국립공원 따로 활망령, 내장산, 백양산 국립공원 그러면 안 되죠.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장성군은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에 그 결과를 전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내장산을 둘러싼 명칭 변경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10분쯤 고창군 월곡터널 인근에서 70대 A씨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읍시 산해면 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운전자 A씨는 구조됐지만 동승자 B씨는 물속에 빠져 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이들은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차 2대에 나눠 타고 저수지에 낚시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후진하다가 저수지에 빠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식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스마트하게 예방한다고 합니다. 전북경찰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 동안 사고 다발 지점 전방 300m 안에 교통 환경을 분석하고 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차로 주변 신호와 속도 위반, 꼬리물기와 같은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방송은 김제의 한 마을 복판에 허가가 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논란과 관련해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제시가 소하천 시설과 나라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사업자 측에 뒤늦게 원상 회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축구장 5개 가까운 3만 4천여 제곱미터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예정인 김제의 한 마을. 지난해 8월 김제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기반을 닦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뒤늦게 한 인근 주민들은 트랙터로 길을 막은 채 김제시청을 찾아 허가를 거둬들여달라고 호소를 시작합니다. 도로교통과 주민 편의를 위해 김제시가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제 오른편에 주택들이 있고 그 아래로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제방 위로 폭이 좁은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일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제방 도로를 넓히려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일부 사업 부지엔 흙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막 깔아놓고 널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차가 다닌 게 이게 다 망가져갖고 생겼고 치우도 안 해요. 와서 저번에도 또 한 차 흙 부숴놓고 갔잖아요. 저기다. 그런데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지목상 도로로 분류된 건설교통부 땅과 농림축산식품부 국어, 즉 도랑으로 구분된 땅도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알도 못했어요. 상해도 안 했어요. 상해도 없이 공천 한 번도 없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일손을 놓은 주민들이 연일 시위에 나서고 전북방송 보도가 이어지던 지난 18일. 김제시가 해당 사업자의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시공사 사장을 직접 또 만나가지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공사 중지 명령 내렸다고 얘기했는데 들었는가 하면 저희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무려 24명의 사업자가 토지를 조각으로 나누고 각자 100kW를 넘지 않게 잘게 쪼개 편법 논란이 제기된 사업. 변전소를 끼고 송전선이 가로지르는 마을에 태양광 시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주민들은 결국 사법기관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대형 폐기물을 버려야 할 경우 주중에도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남원시가 모바일 배출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대형 폐기물을 모바일을 통해 배출 신고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했던 대형 폐기물 처리 방식을 개선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방식은 모바일 앱 여기로를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고 사진을 첨부한 배출 정보를 입력해 배출하는 형식입니다. 앞으로는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되는 대형 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할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그 시내 청결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재배 면적 감소로 배추와 무의 가격이 올라 올 김장 비용이 지난해와 비교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임실 지역에서 개최하는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에서 비용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 김장 비용은 3, 4인 가족 기준 30만 원 선이 예상되지만 임실 김장 페스티벌에서는 30kg에 15만 원 선이 가능합니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은 11월 9일부터 9일 동안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임실군에서는 최근 배추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였으나 금년도 김장 페스티벌을 전년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체감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11월 체감 경기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제조업 기업 경기실사지수, 즉 BSI는 61로 전달 59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제조업의 BSI도 63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높았습니다. 11월 전망에 대해 제조업은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비제조업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 제조업, 비제조업체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을 공통된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발생하는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안전훈련을 통해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부안군민께서는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언제 다가올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안군이 2019 재난대응 안전항공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일까지 부안군 21개 기관과 단체, 주민 등 1,980명이 참여합니다. 중점 훈련 내용으로는 지진 발생과 방사능 노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와 긴급구조 훈련입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에 따른 대피훈련도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력이 저하되면서 관절질환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나는데요. 정읍시가 운영하는 우리 동네 어르신 관절 튼튼 건강교실을 통해 관절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읍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덕천과 이밤, 소설 등 5개 보건지소에서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건강교실에서는 혈압, 혈당 등 기초검진과 관절 건강관리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이 이뤄집니다. 반짝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큰 요즘인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최고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쌀쌀하긴 하지만 따뜻한 볕과 함께 낮 들어서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 대부분 지역에는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은 단계로 올라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비교적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일요일 강원 영동 지역에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